현재 어느 날 주말 점심시간. 자, 마지막으로 사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수십 년째 변함없는 맛집으로 널리 이름을 날린 어머님의 가게를 물려받아 아직까지도 손님이 끊이질 않고 계시잖아요. 보는 제가 다 부러울 정도인데 사장님은 이렇게 가게 운영을 하시면서 굴곡 같은 게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사장님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사장님은 어떤 삶을 사셨는지 시원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네, 맞아요. 제가 무슨 굴곡이 있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행복하고 편하기만 했답니다. 라고 하고 싶지만 전혀 아니에요. 저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가게를 물려받아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상황이 얼떨떨하면서 믿기지 않는걸요. 자세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도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사정 때문에 엄마를 도와서 같이 운영하던 식당을 결혼과 동시에 그만두게 된 적도 있었어요. 학교 졸업하면서부터 매일같이 내 가게다라고 생각하며 몸담그고 있던 곳을 못 가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더니 우울증에 공황장애까지 생겨서 꽤나 고생했었죠. 한동안 그렇게 지내다가 다시 이곳에 발을 들였을 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가슴이 뻥 뚫리면서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다시 내 인생을 살아보자고 다짐하게 됐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한다곤 하지만 아직까지 손님들께 받은 큰 사랑을 보답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아서 초심 잃지 않고 제 체력이 버텨줄 때까지 가게 이끌어 나가는 게 제 목표랍니다.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도 엄마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도와줄 거라 믿어요. 이야, 기부에 무료급식 등에 지금도 충분히 사랑을 나눠주고 계신 것 같은데 부족하다니 사장님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네, 사장님과 이렇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니 저 또한 받는 사랑을 당연시하지 않고 매사에 받은 사랑 되돌려줄 수 있는 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역시 우리 사장님 정말 멋지십니다. 1대, 2대, 3대를 이어서 4대, 5대까지 쭉쭉쭉 이 식당을 물려받아서 저희 곁에 오래도록 있어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시겠죠?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맛집 사장 탐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땡땡 갈비집에 대한 정보는 클로징하면서 밑에 띄워놓을 테니 꼭 읽어보시고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지금까지 맛집 사장 탐방의 홍포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 컷! 야,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이 방송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신데요. 말도 청산유수를 잘하시고 덕분에 이번 시청률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저 인터뷰하는 내내 손님들께서 어찌나 고기를 구워 드시는지 냄새 맡는데 먹고 싶어서 주는 줄 알았어요. 어쩜 냄새만 맡아도 이렇게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는지 아까 한 점 맛봤는데 천국이 이런 맛일까 싶었다니까요. 촬영도 끝났는데 이제 저희도 먹으면 안 돼요, 감독님? 나도 눈으로 보고 냄새 맡는데 당장이라도 손님들 옆에 앉아서 먹고 싶은 거 참느라 아주 힘들 때니까. 촬영을 해야 되는데 계속 고개만 눈이 가서 어찌나 곤욕이었는지. 여기가 아주 웨이팅이 장난이 아니라서 먹기 힘들다 소문난 곳이라 오늘 촬영 핑계 삼아 어떻게든 먹고 가려고 뒤에 스케줄 싹 빼놨지. 자, 고생들 했는데 얼른 우리도 먹어보자고. 아우 참, 제가 더 감사한데 이렇게 좋은 말만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안 드시고 가시면 서운해서 어쩌나 했는데 드시고 가신다니 너무 기분 좋네요. 저희 가게 찾아주시고 또 촬영해서 방송까지 내보내주시는 분들을 어떻게 그냥 보내겠어요. 제가 식사부터 후식까지 싹 다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 맛있게 많이 많이 드셔주세요. 어서오세요. 땡땡갈비입니다. 여긴 어떤 일이세요? 자신 얼굴 보지 말자면서 노발대발하시더니 저희 가게엔 무슨 일로. 참나, 갈비집에 고기 먹으러 왔지 다른 이유가 뭐 있니?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못 먹고 돌아갈 정도로 인기가 좋대길래 오랜만에 한번 와봤다. 겸사겸사 보여줄 것도 있고. 뭘 보여주신다는 건진 모르겠지만 전 따로 볼 것도 보고 싶은 것도 없는데요. 보시다시피 오늘 촬영이 있어서 예약도 막아놓고 찾아오신 손님들도 돌려보냈었는데 어머님은 예외로 받을 순 없을 것 같네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그만 가시고 다음에 다시 찾아주세요. 예, 그래도 우리가 한동안 살 비비고 살았던 사이인데 운전 막 내려도 되는 거야? 이따구로 장사하는 곳이 무슨 맛집이라고 다들 난리를 피우는지. 야, 너 옛날 일 갖고 아직도 꽁해선 오랜만에 만난 전 시어머니한테 인사도 못해.
좋은 사장은 개뿔. 너 때문에 한 집안의 대가 끊어질 뻔한 건 알고나 그렇게들 떠받드느니? 고기 좀 재워 판다고 방송국에서 촬영까지 나오고 넌 참 그런 몸뚱이 갖고 있으면서도 세상 살기 편하겠다. 어머님. 아니, 어머님 말씀대로 옛날에 끊어진 인연인데 저희가 무슨 사이라고 식당까지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하세요? 뭐가 그렇게 배알이 꼴려서 이러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전 제 입으로 맛집이라고 떠들어댄 적도 없고 그저 묵묵하게 열심히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촬영까지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 다른 분들 계신 거 안 보이세요? 저 분명히 오늘 촬영으로 인해서 손님 받지 않는다고 정중히 말씀드렸고 그걸 떠나서 전 더 이상 어머님 며느리가 아니니 무례한 말은 삼가주셨으면 좋겠네요. 이게 아주 끝까지 잘났다고 눈 똑바로 뜨고 말 대답하네? 야, 네가 그러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야. 알아? 남의 집 귀한 아들하고 결혼하더니 대를 끊으려 작정을 해도 유분수지. 내가 너 때문에 골머리 썩은 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펄떡펄떡 일어나. 알아. 아직까지도 지가 뭘 잘못했는지 모를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널린 갈비집들 다 제쳐주고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니? 얘, 눈이 있으면 얘 좀 봐라. 우리 수철이랑 똑 닮지 않았니? 너한테선 죽었다 깨어나도 보지 못했을 내 손주야. 이래서 씨보다 집이 중요하대더니. 딸이었어도 감지덕지했을 텐데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라니. 너랑 살 때는 그렇게 노력해도 애가 안 들어서더니 이 봐라. 우리 아들이 재혼하고 1년 만에 바로 나온 거야. 그딴 거지같이 하자마는 몸뚱이로 뭘 하겠다고. 혹시 아니? 네가 불임이라 이혼까지 당하고 쫓겨난 게 억울해서 손님들 먹는 음식에 장난이라도 칠지. 잘못 없는 애꿎은 손님들까지 너처럼 불임되게 만들지 말고 정 네 몸뚱이 탓하고 싶으면 니네 엄마한테 가서 왜 이렇게 나왔냐고 원망해. 알겠어? 자기 딸이 불임인 줄도 모르고 시집을 보내다니. 아휴, 남의 집안 파탄 낼 일이 있어. 참나. 뭘 그리 악덕한 심보를 갖고 사니까 불임이란 불치병까지 갖고 있지. 여자의 의무도 다 하지 못한다니 같은 여자로서 부끄러워 죽겠다. 아,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애도 못 갖는 몸뚱이로 태어난 건지. 너도 참 불쌍하다 불쌍해. 저한테 보여줄 거 있다더니 겨우 그거였어요. 제가 뭐 눈 하나 깜짝할 줄 아셨나 본데 이번에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네요. 근데요, 제 식당까지 찾아와서 이러실 거면 제가 불임이었단 증거라도 가져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이 막무가내로 영업하는 식당 찾아와 그딴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장 영업방이랑 명예훼손으로 신고해버리기 전에 여기서 나가세요. 아이씨고, 올해 사람들 앞이라고 센 척하기는. 다른 증거가 왜 필요하니? 여기 떡하니 우리 손주가 말해주고 있구만. 너랑 헤어지고 지금 며느리랑 만나서 재혼하자마자 이렇게 자식이 생겼음 말 다 한 거 아니야. 우리 수철이 아무 문제가 없었고 다 너 때문이었던 건데 네가 불임이란 증거가 뭐가 필요해? 안 그래? 불임이면 불임이라고 순순히 받아들이고 얌전히 혼자 살아. 다른 귀한 집 자식 인생 망치지 말고. 몸뚱이만 하잔 줄 알았더니 눈도 영 아닌가 보네. 우리 수철이랑 닮은 구석이 이렇게나 많은데 닮은 줄 모르겠더니 너희 엄마도 참 너 같은 애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보다 얘. 성에 안 차는 거 그나마 골반 넓고 하체가 튼튼하니 애라도 숨풍숨풍 잘나게 생겨서 결혼하라고 했더니 1년 내내 손주 하나 못 안겨줘서 내 속 썩이질 않나. 수철이 혼자 노력하며 애쓰게 만들질 않나. 이래서 모질이 같아 보이는 건 처음부터 싹을 잘랐어야 되는데 시간 아까워. 내가 불임이라 시댁에서 쫓겨나고 이혼까지 당했음 쪽팔려서라도 남들 앞에 설 생각도 못할 텐데 절판이 두꺼운 건지 창피함을 모르는 건지 뭐 잘난 게 있다고 카메라 앞에 서서 떠들어대는 건지. 저기 방송국 양반들, 젊은 처자들도 꽤 있는 것 같은데 뭘 찍으러 불임 사장네 가게까지 와서 고기 받아먹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먹는 것들 조심하셔. 당신네들이 찍은 영상들 보고 사람들 찾아서 먹었다가 전년처럼 불임이라도 되면 책임질 거야. 찍든 말든 자기네들 자유겠지만 남들 다 보는 방송에 내보낼 거면 불임인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니까 임신 준비하거나 결혼 앞둔 여자들 조심하란 말도 꼭 좀 내보내시오.
야, 뭐 구청에다 민원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만 좀 해. 아까부터 내가 그만하라고 몇 번을 말해. 그냥 나가라고. 남의 가게에서 뻘소리 짓거리지 말고 잘난 손주 새끼 데리고 꺼지라니까. 뭐, 뭐야? 이년이 미쳤나 지금. 감히 누구한테 커지라 말아야. 네가 애 못 낳는 불임이면 불임인 거지. 어따 대고 새끼래. 너 내보내고 어렵고 귀하게 얻은 내 손주한테 뭐? 새끼. 이게 진짜 망해봐야 정신을 차리나. 내가 전국에 대문짝만하게 네 얼굴 들고 다니면서 불임이라도 광고라도 해볼까? 어? 불임이라고 소문 쫙 날 텐데 네가 그러고도 지금처럼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것 같아? 죄인이면 죄인답게 오랜만에 만났으면 어머니 말씀이 다 맞습니다 하면서 대가리 조아릴 것이지 뭘 저지대고 큰 소리를 쳐? 내가 불임이라고 누가 그래? 당신이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내가 누구 때문에 임신을 못했었는데. 귀한 아들인지 나발인지 모르겠지만 애가 안 생긴다 해서 무작정 여자 의심하는 건 도대체 어느 나라 법이니? 남자 씨도 보잘것없을 수가 있는데 정말 집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4대 독자인지 모식갱인지 어릴 때부터 물고 빨며 키운 아들 기죽이기 싫어서 입 다물고 지금까지 참아줬더니 이제 와서 뭐가 어때? 남이사. 내가 불임이든 말든 이혼했으면 끝인 거지. 무슨 볼 일이 남아있다고 남의 식당에 쳐들어와서 행패를 부려.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배란 일까지 달력에 체크해가면서 그날마다 도전하라고 자리 비껴줘. 그래놓고 날마다 컨디션은 어쩐지 물어보면서 임신 테스트기 갖다 바치는 게 사람이야? 한 줄 뜰 때마다 얼마나 냉정하게 대하던지. 내가 당신들하고 살 때 그 서름들을 아직도 잊지 못하는데 다 내 잘못이라고. 아무리 아들밖에 모르는 인간이라도 그렇지 이혼해서 남이 된 며느리까지 못 잡아먹어 안달인지. 결혼과 동시에 혼자 살기 싫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 살게 만들더니 밖에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게 감시하면서 그저 애. 내가 무슨 애 낳는 기계야? 당신이 위해서 애 만들어주는 기계냐고. 요즘은 가축한테도 그런 대접하면 학대라고 신고당해. 알아? 상식이 없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본인 삶이나 열심히 살 것이지. 여기가 어디라고 멋대로 찾아와서 확실하지도 않은 유언비어를 짓거리면서 사람을 모독해. 우리 엄마더러 나 같은 애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고? 그러는 당신 엄마는 당신 같은 몰상식한 년을 낳아놓고 미역국을 쳐 드셨대냐? 귀한 손주고 나발이고 쌍으로 경찰서 끌고 가기 전에 다시는 면상 보고 싶지도 않으니까 여기서 꺼져! 이런 미친 이년이 지 몸뚱이가 불임인 거 알고 나서 정신이 어떻게 됐나?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였던 사람한테 뭐가 어째? 야, 네가 말하는 대로라면 너희한테서 애 없었던 이유 우리 수철이 때문이란 건데 그럼 내가 안고 있는 이 손주 어떻게 설명할 거니? 기가 막혀서 참나. 아무리 분해도 그렇지 어디 뚜렷한 증거가 눈앞에 있는데 그걸 부정할 수가 있는지. 네가 이러면 이럴수록 불임이란 거 인정하기 싫어서 발버둥 치는 꼴밖에 안 되니까 쓸데없이 열내지 말고 지금이라도 인정하고 사과해. 우리 아들이랑 손주한테 막말한 거 사과하라고. 사과? 내가 뭘 잘못해서 당신들한테 사과를 해? 사과할 거면 당신들이 나한테 해야지.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나도 우리 집에서 귀한 자식이야. 당신들한테 그딴 취급 모욕받을 이유 없어.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내 탓하고 싶으면 해. 어차피 나랑 상관없잖아. 불임 때문이건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아서건 이미 예전 일 따지고 싶지도 않고 상관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좀 북을 치든 장골 치든 내가 안 보이는 곳에서 당신들끼리 하라고. 시어머니? 그래. 말이 좋아 시어머니지.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입에서 시어머니란 말이 나와? 당신한테 난 그저 번식을 위해서 우리의 갇힌 가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고 나한테 당신은 대를 이어주기만 바라는 학대범이었을 뿐이라고. 과거 2년 전 어느 날 결혼하고 우리 집에서 살겠다 하더니 이렇게 약속 지켜줘서 고맙구나. 이렇게 결혼해서 살림까지 합쳤으니 이제 너희에게 바라는 건 손주 안겨주는 거 그것뿐이야. 미연이도 이제 30대 중반인데 지금도 이미 늦은 거 알고 있지? 옛날에야 무조건 아들 낳아야 된다 했지만 요즘은 딸 낳는 게 복이란 말도 있으니 손녀건 손주건 뭐래도 낳아야 돼.
우리 수철이 사대 독자인 건 알고 있지? 나이는 점점 먹어가는데 결혼할 생각이 없어 보여서 이대로 자식 없이 살면 나 나중에 죽어서 어떻게 조상님들 얼굴을 보겠나 싶었는데 한시름 났지. 아빠도 아빠지만 엄마가 젊어야 건강한 아이가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이제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꼭 1년 만에 떡두꺼비 같은 손주 좀 안겨주렴. 알겠니? 아이, 엄마도 참 무슨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같이 살려고 성화 부리더니 이제 와서 애기를 1년 안에 놓으라니. 우리가 엄마랑 같이 사는데 그런 분위기 잡을 수나 있겠어. 우리 이제 결혼했고 신혼 즐기다 아이 가져도 늦지 않으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엄마 말대로 장가가지 않고 혼자 살 뻔했는데 이렇게 색시 얻어서 결혼했잖아. 어? 아이고, 장가를 안 가긴 왜 안 가? 돈 번다고 바빠서 못 갔던 거지. 안 갈래 해서 지금까지 안 갔던 거겠니? 우리 아들이 얼마나 잘났는데. 야, 요즘엔 너무 겸손해도 못 쓴대더라. 인정할 건 인정해. 아, 우리 수철이랑 결혼했으니 오히려 미연이가 땡 잡은 거지. 매년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자영업 한다 하면 대출도 잘 안 나올 정도인데 말 다 한 거지. 아무리 사돈이랑 같이 운영하는 식당이라 해도 그렇게 불안정한 자영업에서 이렇게 따박따박 월급에 보너스까지 나오는 대기업 다니는 남자랑 결혼했으면 인생 성공한 거야. 내가 뭐 다른 시어머니처럼 예물을 따지기나 했니. 직구하느라 목돈 깨질 일도 없이 우리 집으로 들어와서 맨몸으로 들어와도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 미연이 다른 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애기 가는 데만 집중하렴. 알겠지? 물론 그때까지 식당 나가는 것도 좀 자제하고. 다 너 위해서 하는 소리야. 일도 좋지만 여자라면 애기 낳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 식당 나가면 하루 종일 서 있고 무거운 것도 들고 할 텐데 몸에 무리 가는 일이니까 애기 낳을 때까진 좀 참아. 언제까지 살지도 모르는 내가 이렇게까지 부탁하잖아. 어? 아, 네, 어머님. 아기는 원래 선물처럼 저희한테 찾아오는 거지. 저희가 원한다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님 말씀이 무슨 뜻인진 잘 알지만 저희도 노력해 볼 테니 너무 심려치 마세요. 그리고 식당은 저희 엄마 관절이 좀 안 좋으셔서 혼자 하시는 건 무리예요. 제가 힘들지 않을 정도로만 조심하면서 일할 테니까 출근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여보세요? 사돈! 예, 저예요. 애들 어찌 사나 궁금해 하실까봐 먼저 연락드렸어요. 제가 애들 들어오기 전에 지낼 방 싹 다 리모델링 해놔서 완전히 새 집이나 다름없답니다. 가구며 이불이며 싹 다 바꿔놨죠. 그러니까 사돈은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제가 걱정이네요. 아유. 예? 무슨 일 있으세요? 저희 미연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아니 뭐 일이라고 할 건 딱히 없지만 애들이 젊은 나이도 아니고 둘 다 30대 중반이 넘었는데 결혼하고서도 애 가질 생각이 없어 보여서 걱정이 돼가지고요. 아예 낳지 않을 거면 상관이 없지만 낳을 생각이라면 하루라도 젊을 때 낳아야 서로에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아기 가지는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으니까 직장 출근을 잠깐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그거 안 될 것 같다면서 단칼에 거절하는데 참. 아우, 며느리 데리고 살지만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신신당부까지 하면서 금이야 오기야 하는데 굳은 일만 가득한 식당을 꾸역꾸역 나가야겠다니. 이래서 몸이라도 다치면 사돈이나 저나 손주 보긴 틀린 거죠 뭐. 아휴, 저희 수철이가 4대 독자인데 손주 하나 못 알아보고 죽으면 나중에 조상님 얼굴은 어찌 볼는지. 그래도 자기 생각해서 식당 가지 말라는 시어머니한테 엄마 관절이 안 좋아서 혼자 두질 못하겠다 하니 미연이가 참 효녀예요, 사돈. 어머,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 미연이 도와주기 전부터 혼자 해왔던 걸요. 미연이 있으면 많이 도움되지만 혼자서도 충분하니까 제 걱정 말고 아이 갖는데 신경 쓰라고 전해주세요. 저도 따로 연락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그쵸? 역시 사돈도 제 생각과 같으실 줄 알았어요. 저도 그렇지만 사돈도 하루빨리 손주 보고 싶으시잖아요.
이왕 낳을 거 조금이라도 젊고 튼튼할 때 낳아야 건강한 아이가 나올 테니 미룰 이유가 없죠. 그럼 사돈이 잘 설득해 주실 거라 믿고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예, 사돈 그럼 들어가세요. 통화하는 거 다 들었지? 사돈도 하루빨리 손주가 보고 싶으시대잖아. 원래부터 혼자 해오셨던 식당, 미연이 네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만 굴러갈걸. 그러니까 쓸데없는 데 기운 빼지 말고 그런 체력들까지 다 아끼고 아껴서 아이 갖는 데만 집중하렴. 엄마도 참 장모님한테 까지 전화도 하고. 뭐 손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가 보네. 아무튼간에 우리도 노력해볼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진짜 건강한 30대 부부가 아이 하나 못 갖겠어. 곧 좋은 소식 들려줄 테니 기대하고 있어. 반년 후. 아휴, 너네가 지어다 준 한약 잘 챙겨 먹고 있는 거 맞아? 한 달만 먹어도 떡하니 임신되는 약인데 어떻게 된 게 반년이 지나도록 깜깜무소식일 수가 있는지. 지금까지 배란 일마다 둘이 좋은 시간 보내라고 일부러 밖에 나가 자꾸 왔구만. 그동안 나 혼자만 열심히였어 아주. 제가 비위가 약해서 한약처럼 냄새가 강한 건 잘 먹지 못하는데도 어머님이 주셨으니까 매일 같은 시간에 잘 챙겨 먹고 있어요. 한약 먹는 동안 카페인 섭취는 안 하는 게 좋다 해서 지금까지 좋아하던 커피까지 끊었는데. 그딴 소리 듣기 싫어. 그니까 커피 좀 끄는 게 뭐 대수라고. 어차피 임신하면 못 먹는 커피 진작부터 끊는다 생각하면 좋잖아. 네가 한 노력이 꼴랑 그거뿐이냐, 어?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임신에 좋다는 비싼 약까지 데려가 있으면 사람 성의를 봐서라도 떡하니 임신을 해야지. 어딜 든 게 반년치 지나도록 애가 안 생길 수가 있니? 우리 집안 대를 끊으려고 작정을 한 거야? 이 괘씸한 것 같으냐고. 너, 내가 예약해준 산부인과 다녀왔어?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야. 나한테 안 좋은 소리 들을까봐 숨긴 거면 그래도 먼저 맞는 게 맞다고 솔직하게 털어놔. 산부인과 다녀왔는데 정말 아무 문제 없다 그랬어요. 아이는 원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애가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못 믿으시겠으면 이번에 수철 씨랑 같이 병원 가서 둘 다 검사 받아볼게요. 무슨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든 고칠 수 있게 해볼 테니까 한 번만 더 믿고 기다려주세요, 어머님. 어머머, 얘가 정신 나간 소리라네. 우리 수철이야 검사 같은 거 받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을 텐데 병원을 왜 가, 동네 창피하게.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남자 문제로 애가 안 들어섰단 거 들어본 적이 없어. 이럴 땐 거의 70, 80%가 여자 때문이라던데 지 몸뚱이가 문제 있어서 애가 안 생기는 걸 누구한테 떠넘길라 그래? 아니, 이 말까지는 안 하려 했는데 혹시나 병원에서 불임 판정 받았는데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 그렇지 않고서야 비싼 한약에 병원에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도 애가 안 생기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 그러고 보니 불임 말곤 다른 이유가 없네. 이거 명백한 사기 결혼이야. 결혼 전부터 내가 손주 원한다는 거 뻔히 알면서도 불임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지금까지 숨기고 입을 싹 닦아. 차라리 처음부터 솔직하게 밝혔더라면 이렇게 실망할 일도 없고 니가 그한테 정성을 쏘지도 않을 텐데 이 천하의 나쁜 년 같은 이라고. 어머님, 절대 아니에요. 지금 흥분하신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제가 불임이라뇨. 게다가 의사까지 매수해서 결과를 조작했을지도 모른다니. 어머님 그동안 저를 어떻게 봐오셨던 거예요? 제가 그런 짓까지 할 사람으로 보이세요? 정말 있는 그대로 아무 문제 없다는 결과 받았는데 왜 자꾸 제가 잘못한 사람처럼 뭐라고 하세요? 저도 어머님하고 부딪히기 싫어서라도 하루빨리 임신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아기는 하늘의 뜻이란 말도 있듯이 언젠가 찾아와 줄 거라 생각하고 편하게 기다려주시면 안 돼요? 어머님 기대에 부응을 못해드려 죄송하지만 저랑 수철 씨가 사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숙제검사하는 선생님 마냥 매번 이렇게 언제 임신하냐고 닥달하시는 건 저도 힘들다고요. 아유 참나 기가 막혀. 네 말대로 병원에서 아무 문제 없대는데 이렇게까지 임신을 못하면 불임이랑 뭐가 달라. 맞는 말 했구만. 뭘 잘했다고 힘들다고 큰소리 치는지 모르겠네. 잘못한 게 없다고? 왜 너한테만 그러냐고? 불임인 거 자체가 큰 잘못이고 죄인데 그걸 몰라서 물어.
불임이면 죄인처럼 앞만 욕 들어 처먹어도 입이나 닫고 있어야지. 불임은 장애 일종이란 말도 안 들어봤니?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속은 썩어 빠진 장애인 주제에 그딴 몸뚱이를 갖고 있었으면서 우리 수철이랑 결혼까지 하다니, 이거 우리 기만 하고 우습게 본 거잖아 지금. 애도 못 나오면서 그동안 임신 준비하는 척 내 집에서 수철이가 벌어다준 돈으로 먹고 자며 편하게 살았으니 끝까지 숨기고 싶었겠지만 이제 끝났어. 내가 지금처럼 편하게 살 수 있게 가만히 냅둘 것 같아? 너는 물론이고 니네 엄마까지 딱 다 사기죄로 고소할 테니 두고 봐. 어머님, 병원에서도 괜찮다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걸로 불임이라 단정하시고 이렇게 막말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부터 수철 씨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 생각이었음. 결혼하자마자 어머님네 들어와서 같이 살았겠어요. 부부가 돼서 신혼생활까지 포기하고 이 집에 들어와 산지 끼케야 반년 지났어요. 결혼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부부한테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요. 그래도 저 최대한 어머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려고 잘 먹지도 못하는 한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매달 산부인과 검진에 뭐해 시키시는 거 토달지 않고 다 있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하다못해 매운 거 자주 먹으면 나중에 생길 애한테 안 좋은 영향 간다면서 김치도 물에 씻어서만 먹게 하셔도 항상 몸이 따뜻해야 된다면서 한여름에도 선풍기 바람 한 번 쐬지 못하게 하셨던 것도 다 이해하고 따랐다고요. 그런데도 노력을 알아주시긴커녕 아직까지 애가 안 생긴다는 이유로 사기니 고소니 아무지 없는 저희 엄마한테까지 모욕적인 말을 하시다니, 도대체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불임이 아니란 거 믿어주실 거예요? 이러다 제가 임신이라도 하면 어떡하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냐고요? 그럼 엄마가 될 준비한다 내가 그 정도 노력도 안 해? 참나, 내가 했던 말들 다시 되새겨봐도 다 맞는 말만 했구만. 모욕은 개뿔. 일말의 가능성도 없는 거에 그동안 내가 해왔던 노력들이 배신당한 것보다 더 모욕적인 건 없어. 그리고 결혼한 지 반년밖에 안 됐다니? 남들은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가서 허니문 베이비도 잘만 만들어 오는데 넌 이렇게 옆에서 약에 뭐에 임신에 좋다는 것들은 다 조언해주는데도 반년 동안이나 임신을 못했잖아. 네가 어떻게 하면 불임이 아니란 거 믿겠냐고? 그렇게 불임 아니라고 우기고 싶으면 진작 임신을 했어야지. 퍽이나 하늘의 뜻으로 아기를 내려준다 한들 그 뱃속으로 받을 수도 없는 불임의 mon인데 기다리긴 뭘 기다려. 어차피 나이 시간 이후로 너한테서 손주 볼 기댈 생각도 안 하니까 여기서 끝내는 게 서로한테 좋지 않겠니? 난 하루빨리 손주 안겨줄 수 있는 며느리를 원하고 너도 불임이랑 큰아자도 감싸줄 수 있는 시어머니가 있는 남자 만나는 게 더 좋잖아. 지금 저더러 수철 씨랑 끝내라는 거세요? 이 모든 사실을 수철 씨가 알면 어쩌시려고 수철 씨도 없는 곳에서 저한테 이혼을 하라고 하세요? 어떻게 아기가 원하는 대로 안 생겼다고 어머님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시냐고요? 네가 뭘 단단히 착각하고 있나 본데 수철이가 뭐 널 엄청나게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아니?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을 뿐인데 한 번에 헤어지겠다고 했던 애야. 그러다 내가 애는 잘 나올 것 같다고 말 바꿔서 니들이 이만큼 결혼해서 살기라도 했던 거지? 아니었으면 진짜 끝났어. 애 잘 나올 것 같은 것만 보고 허락한 결혼이었는데 불임으로 제대로 사람 뒤통수를 쳤으니 언제라도 이혼하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수철이야 뭐 평생을 독신주의자로 살다가 집안 대를 이을 의무이자 목적으로 결혼한 거라 아쉬울 거 하나 없을 테고 너 대신 우리 수철이 자식 낳아줄 사람은 널리고 널렸으니까 불쌍한 몸뚱아리 들이밀면서 수철이 잡을 생각 죽어도 하지 말고 그냥 끝내. 현재 1년 반 뒤 오늘날. 그래서 당신 말대로 잡지 않고 집 나와서 바로 다음날 이혼 서류 접수했잖아. 얼굴 한번 못 보고 이혼 서류가 오가는데 이유가 뭔지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 바로 도장 찍는 거 보고 이거 하나만큼은 사랑 없는 결혼이었단 당신 말이 맞았구나 싶었지. 그렇게 원하던 손주 안아봤으면 된 거지. 그게 뭐 대수라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이렇게 할 말 못할 말 구분 없이 내뱉으면서 행패를 부리는지 모르겠지만 난 지금은 오히려 사랑 없는 결혼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거든. 번식우리 같던 그 집만 생각하면 아직도 치가 떨리는데 아무 상관없는 사람까지 찾아가서 시비 걸지 말고 손주 낳아준 며느리나 잘 데리고 살아. 제발 서로 이제 그만 모르는 사람 인생 치자고.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죠.
참 주차할 곳이 없어서 여기 주변을 얼마나 돌았는지 자리 찾느라 힘들었어요. 근데 먼저 들어가신 지 한참이신데 왜 아직 서 계세요? 설마 자리가 없어요? 아유, 오래 기다리기는. 우리 손주랑 같이 있는 시간 길면 길수록 더 좋지. 워낙 구진 동네라 그런지 주차 자리도 마땅히 없었나 보네. 자리 찾느라 힘들었겠다. 그나저나 이거 어떡하니? 우리 며느리가 갈비가 먹고 싶다길래 찾아왔더니 촬영인지 뭐식인지 때문에 안 된다네. 이깟 갈비집 하나로 방송물 좀 먹었다고 손님을 쫓아내다니 이런 배짱으로 얼마나 오래 갈는지. 그리고 여기 사장 관상이 딱 자식 복 없게 생겨서 괜히 안 좋은 기운이라도 붙을까 찝찝해. 내가 금방 다른 맛집 찾아볼 테니 다른 갈비집 가서 먹자꾸나. 어머, 누군가 했더니 저희 단골 손님이시네요? 늘 밤에 오셨었는데 이렇게 해 떠 있을 때 본 건 처음이라 긴가민가 했잖아요. 아무리 촬영 때문에 장사를 안 해도 단골 손님은 해드려야죠. 저쪽 자리 가서 앉아 계시면 준비해 갈게요. 주문은 늘 드시던 대로 돼지갈비 3인분에 달걀찜이랑 김치찌개 몇 개? 술은 소맥 드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드리면 되나? 참나, 우리 며느리가 동네랑 한참 떨어진 여기까지 왔을 리가 없는데 무슨 단골 손님이라면서 생사람을. 이혼당하고 정신이 어떻게 됐나 보구만. 모유랑 분유랑 키우고 나서 보면 차이 난다 할 수 있을 때까진 모유 수유하겠다고 스스로 식단 조절까지 하는 사람인데 술은 무슨. 너야 불임이라 애가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엄마가 돼가지고 이렇게 어린애 두고 밤마다 돌아다니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라 생각하니? 어머, 제가 다른 건 몰라도 한번 오셨던 손님들이 또 찾아주시는 게 감사해서 뭐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손님들 얼굴은 거의 기억하거든요. 워낙 머리색도 화려하시고 오실 때마다 항상 같은 메뉴 드시는 분이라 누가 봐도 기억할 만한 분이었는데 참 이상하네요. 하긴 어머님 며느리가 갓난아기를 두고 밤마다 먼 동네에 있는 갈비집까지 와서 술을 드실 리가 없겠죠? 전주라면 끔찍하신 분이 그런 며느리 두고 가만히 계실 리가 없잖아요. 어머니, 여기 사장님이랑 아시는 사이세요? 어떻게 아시는 사이길래 어머님이라 부르는데 어색하지도 않고 어머니도 말씀을 편하게 하시는지. 뭐 별것도 없는데 숨기는 건 내 스타일도 아니고 어차피 끝난 사이라 말 못할 것도 없으니 하자면 저번에 얘기했던 전 며느리 있지? 세상에 애 잘 나올 것 같이 생긴 거 하나 보고 결혼 허락했는데 알고 보니 불임이라 반년 동안 임신도 못했던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난 손주를 너무나도 원했던 사람이었는데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으면서 불임이란 걸 속이고 결혼까지 했다는 게 너무 뻔뻔하지 뭐니.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다만 당당하게 자기는 아무 문제 없다며 오히려 수철이를 의심하더라고. 그 모습을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하라 그랬다. 쟤야 뭐 나 때문에 이혼했다는 둥 아직까지도 지가 피해자 코스프레 하겠지만 이 봐라, 너 재혼하고 나서 1년 만에 이렇게 손주 안겨줬잖니. 그럼 우리 수철이 아무 문제 없었고 모든 게 제가 불임이라 그랬던 거잖아. 안 그러니? 참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임신에 좋다는 한약에 유명한 산부인과에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는데 뻔뻔하게 받아먹기만 해놓고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길래 괘씸해서 눈이 있으면 좀 보라고 여기까지 찾아온 거지. 이래서 집에 사람을 잘 들여야 된다는데 내 괜히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시간만 아깝게 날린 것 같아서 분해 죽겠어. 어찌됐든 간에 저기 넌 내가 해준 것도 없는데 쟤랑 다르게 이리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줬잖아. 그러니까 순서랑 상관없이 내 며느리 너 하나니까 기죽지 말고 어깨 펴. 애 못 낳는 사람이 사장인 것도 모자라 찾아온 손님을 문전박대까지 하니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가게구만. 쓸데없이 촬영은 무슨. 정희야, 여기 잠시도 더 있기 싫으니까 그만 나가자. 아이고, 어쩜 보면 볼수록 일이 이쁜지 우리 수철이랑 너랑 딱 반반씩 잘 섞어놓은 것 같아. 우리 손주 얼굴은 커도 문제 없겠네. 그럼 말씀해보세요. 어디가 닮았는지. 제가 눈썰미 하나 끝내주게 좋다는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근데 아까부터 계속 아이를 봐도 어머님 아들이랑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무리 아기 때 얼굴은 믿을게 못했나지만
어떻게 아빠 얼굴이 전혀 없을 수가 있어요? 엄마 얼굴은 보이는데 아빠는 영. 생판 남이라 해도 믿겠는걸요? 이름이 정희 씨라 했나? 정희 씨가 한번 얘기해봐요. 정희 씨가 볼 땐 애기가 누구 닮은 것 같아요? 제가 어머님 아들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잠깐이지만 같이 살았던 사람으로서 눈곱만큼도 안 닮은 것 같아서. 엄마 아빠 둘 다 무쌍인데 아이는 외국 사람 마냥 쌍꺼풀이진 한 게 그 누구지? 요새 들어 자주 같이 오는 그 남자분이 쌍꺼풀이 엄청 진했던 것 같은데. 그러네. 자꾸 다른 사람들이 떠오른다 했더니 그분이셨어. 제 말 맞죠? 역시 우리 단골 손님 맞잖아요. 그 너무 단호하게 사람 잘못 봤다 해서 실수한 건가 싶었는데 매번 다른 남자들이랑 오셨었잖아요. 재혼을 언제 하신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도 쌍꺼풀 진한 남자랑 오셔서 다 드시고 같이 차 타는 것까지 봤는데 이래도 단골 손님이 아니세요? 나름 눈인사도 나누고 그래서 내적 친밀감 생겼었는데. 자꾸 그러시면 저 정말 서운해요, 정희 씨. 어차피 저는 정희 씨 시댁 식구들이랑 완전 끝난 사이라 신경 쓰실 필요 없으니까 원래 하시던 대로 편하게 하세요. 이런 만남도 다 인연인 건데 제가 다음에 오시면 서비스 팍팍 챙겨드릴게요. 아니, 왜 자꾸 저한테 단골 손님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이잖아요. 여기 처음 온다고. 당사자가 아니라는데 맞다고 우기는 것도 모자라 다른 남자들이랑 왔었더니 지금 그쪽 불임이라 이혼당했는데 재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애까지 낳고 잘 사는 모습 보니까 억지로 꼬투리 잡겠다는 거야. 뭐야? 내 아들 쌍꺼풀이 뭐가 어때서? 나도 어릴 때 쌍꺼풀이 있었다가 크면서 풀린 거거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디서 모함질이야. 이런다고 믿을 사람 하나 없겠지만 가만히 있어줄 때 정도 같아. 얘 정리야 됐다. 뭐하러 언성 높이면서 화를 내니 기운 빠지게. 괜히 이상한 년 하나 때문에 애 앞에서 안 좋은 모습 보이지 말어. 지 돈으로 직접 본이 질투나서 대도 않는 억지 부리는 거니까 불쌍하다 생각하고 참아주렴. 얼마나 부러우면 저렇게 시샘을 하겠어. 아휴, 정인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건 하늘이 알고 내가 알잖니. 저런 허접한 모함에 속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남의 집안 대를 끊을 뻔해놓고 고개 치켜 세우는 게 꼴보기 싫었는데 이렇게 시샘하는 거 보니 어서 보여주길 잘한 것 같네. 네 현실을 알았으면 이제라도 평생 우리한테 사죄하면서 죄인으로 살아. 가자 정이야. 아휴, 이유가 뭐든지 간에 그냥 지켜만 보고만 있던 내 잘못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얘기해줬을 뿐인데 이렇게 사람 말을 못 믿는다면요 어쩔 수 없지. 며느리 이렇게 감싸줄 수 있는 그릇인지는 처음 알았네. 손주를 안겨주기만 하면 그 핏줄이 뭐든 간에 상관없다는 건가? 뭐 나 이미 할 만큼 했고 이제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가족끼리 한 치 앞도 모르고 그렇게 똘똘 뭉쳐서 쭉 이렇게 살아. 나 분명히 여러 번 얘기했어. 제대로 안 듣고 코웃음 친 것 또한 본인들 선택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든 수습은 알아서 하시고 나중에 후회는 하지 마. 몇 주 뒤 이른 아침. 미안하.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이 아침부터 또 어쩐 일이세요? 다신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가게 문 열기 전부터 그쪽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 괜한 시비 걸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그러지 말고 잠깐이면 되니까 시간 좀 내주렴. 괜히 내가 장사하는데 방해될까봐 일부러 문 여는 시간 맞춰서 다급하게 온 거야. 얘 미안하. 내가 다 잘못했다. 네 말이 맞았어. 그 썩을 기집애가 감히 다른 시를 품고 우리 수철이 곁으로 왔지 뭐니. 뻔뻔하게 수철이가 야근하거나 출장 갈 때마다 애는 내 편이 치고 남자들 만나러 밖을 사두려 다닌 거야 글쎄. 네가 했던 말이 맴돌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검사해봤더니 정말 딴 놈의 자식이었지 뭐니. 진작 알아챘어야 되는 건데 임신했다는 얘기만 듣고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분가시켰다가 이게 무슨 일인지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수철이 자식이라며 물고 빨고 아닐 땐 꼴뚜기 연기날 일 없다고 네 말을 들었어야 되는 건데 미안하. 이걸 대체 어쩌면 좋니. 네가 이혼까지 했는데 내가 못살게 굴었던 건 잘 안다. 하지만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니. 다른 놈들과 몸 굴리다가 생긴 애를 수철이 자식으로 내 손주를 키울 순 없잖아. 딴 놈 빗줄인 거 뻔히 알면서 수철이 호적 밑에 보라듯이 지새끼를 키워놨더니 아예 없던 일처럼 혼인 무효소송 진행하려면
그년이 다른 남자랑 만났던 친구가 필요해. 내가 이렇게 부탁할 테니 제발 네가 증언 좀 해주렴. 가게 CCTV가 영상 같은 거 사진으로 줘도 좋고 제발 우리 좀 살려주라 미안아.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여기 임산부 배지 안 보여? 가뜩이나 추억이라 조심해야 되는데 당신이 뭔데 내 와이프한테 큰 소리 내면서 잡아 끌어. 있으면 당장 안 놔? 아니, 임산부라니? 미연이 너 불임이잖아. 근데 어떻게 임신을? 말도 안 돼. 우리가 그렇게 바랄 땐 생기지도 않던 애가 어떻게 갑자기 이거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가 그랬잖아. 이러다가 내가 임신하면 어떡할 거냐고. 사람이 우선 마음이 편해야 뭐래도 되더라. 비싼 약에 좋은 병원을 아무리 다녔어도 당신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임신 못해 이혼까지 당했었는데 지금 남편 만나선 한 번에 성공하고 있지. 이래서 주변 환경이 중요한 건데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만만한 며느리 쥐어잡고 이혼까지 시키더니 내가 임신했다니까 놀랐나 보지? 이로써 누가 불임인지 확실하게 밝혀줬네. 병원에서도 그랬듯이 난 아무런 문제가 없는 몸이었고 이렇게 임신까지 했으니 당신 아들이 문제였던 거잖아. 아니, 사랑 없는 결혼이었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러니 이번에도 여러 놈들과 몸 섞는 여자랑 결혼해 남이 새끼인 줄도 모르고 자기 호적에 올리는 짓을 하지. 그러게 내가 당신 아들이랑 하나도 안 닮았다 했을 때 좀 듣지 그랬어. 참 언제나 늘 이런 식이라니까. 나 할 만큼 했다고 분명히 얘기했고 이제 아무 상관없잖아. 내가 불임이 아니었다는 것도 밝혀진 마당에 그동안 나한테 했던 짓들, 했던 말들 생각하면 부탁할 염치도 없어야 정상일 텐데 얼마나 뻔뻔하면 도와달란 말을 내뱉는지. 난 내 남편과 뱃속의 아이랑 행복하기도 바쁘니까 당신들이 한 선택의 대가는 알아서 감수하고 그거는 면상 좀 들이밀지 마. 다시 찾아오기라도 하는 날은 남의 가게 찾아와 임산부한테 모욕적인 말 내뱉고 정신적인 학대했다는 CCTV 영상 다 뿌려버릴 테니까 제발 나 좀 냅두라고. 전 시댁은 말 그대로 풍비박산, 파산 그 자체예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이밀며 이혼하자는데 절대 안 된다며 마음으로 품은 자식도 자식이니까 지금까지 이뻐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달라고 버틴다네요. 고귀하고 소중한 생명을 몸을 함부로 굴리면서 만든 여자나 원하는 물건 달라는데 손주 내놓으라고 닥달하는 전 시어머니나 다 똑같이 한심할 뿐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멍청하고 인간 같지 않은 건 전 남편이죠. 여달들 사이에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나 하고 손주를 원하는 자기 엄마를 위해 상대방은 생각도 하지 않은 찌질한 마마보이. 우리 몸뚱이로 엄마 소원을 들어주려 하니 이런 일까지 겪는 거 아니겠어요? 몇 번이나 도와달라 찾아왔었지만 저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의 일은 신경 끈지 오래요.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이와 신랑에게 사랑 주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니까요. 지금까지 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